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의 세계관이에요. 블록체인을 디스트리뷰티드, 분산화라 하는데, 이제는 무슨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은행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송금을 할 때 내가 사람인데 바로 송금을 못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부터 그것이 다시 한국은행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을 보내도 좋아 하는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 비로소 이제 내가 송금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앙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은행, 그 위에 더 넘어가서 한국은행,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거슬러 올 것 같으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같은 그러한 이제 달러 중심적 이런 통화 시스템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때에 가상화폐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아직도 정착되기 전까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중앙은행 필요 없이 피어 투 피어라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그 다음에 지갑 대 지갑, 내 지갑에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친구의 지갑으로 돈이 바로 송금이 되는, 이게 이제 탈중앙화라고 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진짜 분산 시스템과 혼돈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원이 10만 원이 있다 하면 그걸 뭐 마치 지갑마다 10만 원씩 이게 나누어서 갖는 게 아니고요. 만약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탈중앙화의 의미는 이만한 돈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뭐 한 9개 뭐 한 9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씩 각 지갑마다 10,000원씩 나눠 갖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늘날 이게 블록체인의 이 탈중앙화라 하는 것은 10만 원이라는 돈이 모든 지갑마다 다 똑같이 10만 원이 들어가 있도록 해요. 이건 그러니까 꼭 뭐냐면 홀로그래피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진을 뭐 찢어버렸다고 할 때 어떤 찢어버린 어떤 부분도 나중에 홀로그램으로 이 전체 사진을 다 복사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블록체인의 개념이고요. 이게 바로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를 할 때 이런 단순히 돈을 짜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탈중앙화의 큰 변화가 영국의 1215년 영국에서는 대헌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된 민주주의가 꼭 완전한 탈중앙화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치제도가 대통령 중심제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물론 이런 대통령 중심제도 이제 반드시 그것이 이제 변해야 되고, 그렇지만 옛날 봉건 시대 때 왕권 중심으로 보다는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대헌장이 바로 이러한 부도지에서 말하고 있는 탈중앙화로 가는 데서 큰 전환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 동학도들이 1884년 갑오 동학농민혁명 일어나기 전자에 김계남인가 손아중 집에 모여서 사발을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의 이름을 쭉 적고 여기 볼 것 같으면 고부 관할을 접수하고 즉시 조병감을 처벌할 것. 그 다음에 전주 관령을 점령한 다음에 경사 서울로 진격해 올라갈 것. 뭐 이런 조항들이 여기 막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기 보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주모자가 쭉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봉준도 그 누구도 어떤 주모자 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다 중심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발통문의 정신이고, 아까 그 최재우의 영담도하고 이 사발통문의 구조는 결국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에덴에서 신을 딱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왕을 다인왕이나 요인강 같은 이런 금관을 쓴 왕을 모시고 그 밑에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거기에 복장하며 사는 이러한 것을 다시 그리워한다면, 우리나라 이 정치가 자꾸 우리가 독재를 극복한 것 같지만 수시로 이 독재를 인간들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 같은 피히터 같은
그 쉐일링 같은 그런 철학자가 난 곳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독재가 나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란 건 부단히 에덴의 어떤 절대 권력의 이 중심 밑에 거기 가서 노예로 살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바로 에릭 프롬은 이 공서적 합의라 코헤비티드 유니티라 해가지고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질환은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질환이고 우리가 만약에 세퍼레이션 분리를 해내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정신질병의 원인이 된다 하는. 그다음에 이제 오미의 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현대적인 시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저기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Food of God, 신들의 음식, 신들이 먹던 음식들이라 하는 그 얘기해야 되겠죠. 오미의 난이 무엇인가를 제 생각에는 부도지와 함께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이 책을 꼭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부도지 문헌이 옮겨져 있는 담론 같은 것들이 현재적이고 과거적이고 앞으로 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의 먹거리라 하는 뜻이.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지식의 나무에 시원적 탐무, 여기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지식의 나무,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지식의 나무라 하기도 하고 생명의 나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 지식의 나무에 대한 아주 근원적 탐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무슨 음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신학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식물, 마약, 그리고 인간 진화에 관한 근본적인 역사. 인간이 어떤 특정한 식물을 그걸 왜 그렇게 따먹으려고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 맛에 인이 박혀가지고는 거기서 뗄 수 없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탐구다 하는 그것이고요. 이건 그러니까 부도지에 나오는 얘기를 아주 현대적인 시각에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인간들이 이 가운데는 건 이브의 사과라고 그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사과를 손에 들고 그걸 맛을 보는데 그것은 곧 뭐가 같냐면 이 그림은 이 중세기 때 이 마약을 제조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그게 환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왜 포도를 열매를 따먹기를 금했고 에덴 동산은 그 사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을 먹기를 금했냐 하면은 딴 거 아니에요. 그 뱀이 한 말이에요. 너가 이 열매를 따 먹는 날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You shall be as God.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인간이 그 내면에서 어떤 굶주림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인간 내면 속에 가장 그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이 되려 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요사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다 그 강조할 때는 어떤 고행을 치르더라도 내가 한번 신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켄 윌버라고 하는 학자는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에 있는 아트만이 자꾸 뭐에 투사해가지고서는 내 자신이 그 욕망, 인간의 욕망이죠. 뭐에다 자꾸 투사를 해서 그것과 자기와 같아지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는 바로 돈이에요, 돈. 나는 이 재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게 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돈에다가 자기를 프로젝트 시키는 거죠. 아트만이 갖다가 아트만을 돈에다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재벌들의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을 벌어놓고 나니까 권력이 또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재벌 몇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권력도 징기스칸, 히틀러, 나폴레옹 같이 그 땅을 차지하고는 온 땅을 다 차지하고도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간이 아트만이 뭔가 큰 타자에다가 자기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걸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딴 게 아니고 그걸 더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만사를 주물락 펴락하며 뭐 죽이고도 살기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아트만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비틀리면 그걸 이제 아트만하고, 인도에서는 아트만이 내가 자아라면은 어떤 큰 자아가 브라하만인데, 브라하만하고 합일이 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바로 이제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바로 이 약초예요. 그러니까 식물성이 주는 환각에 빠져가지고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결국은 이 마약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인간의 아트만 프로젝트이고 궁극적으로는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문명의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 내면 속에 아주 궁극적인 갈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오미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You shall be as God. 너가 신과 같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마리화나 같은 건 이제 뭐 거의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콜로라도에 갈 것 같으면 어느 교회인데요. 뭐 이 성령 받기, 교회 가서 성령 받는다가 악을 써봤자 성령 함부로 받아지나요? 그럼 교회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마약을 이제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예배 보는 도중에 그냥 환각에 빠져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이 신과 같이 됐다고 막 그 환락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마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식물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미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도지에서 포도 같은 식물성 음식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중국 문명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북아 문명권에서 그 유명한 내단과 외단의 유래인 것입니다. 내단과 외단의, 이 외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깥에 있는 어떤 식물성을 먹고서라도 내가 신과 같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 티 있잖아요.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에도 볼 것 같으면 첫 장면이 그 차를 마시는 장면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 이제 아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오미의 난, 이것이 바로 아편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아편에 약하다는 걸 알고 영국이 그것을 노려가지고 아편을 갖다가 막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걸 구실로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게 그 아편 전쟁이고, 그 아편 전쟁의 결과 홍콩을 갖다가 영국에 100년이나 넘겨주는 꼴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오미의 난이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도지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외단에 대하여 내단이 있습니다. 내단. 똑같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같아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과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You shall be as God. 우리는 신과 같이 되어져야 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마리화나나 그다음에 아편 같은 이런 외적인 어떤 이 식물성 먹이를 취함으로써 그래서 신이 될 것이냐. 이게 외단이라면은 당군 할아버지부터 그 이전에 부도지로부터 내려오는 전체는 철저하게 내단입니다. 내단. 이 내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외물에 의존해가지고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금식, 기도, 고행 같은 결국은 자기의 이 내적 심신의 수련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되려 해야 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은 최조가 이 깨닫기가 전까지 우선 집안이 불이 나서 다 파산되고 아버지가 죽고
뭐 결혼을 했는데 먹을 것 없어서 울산 자기 처갓집에 가서 의탁하게 살게 되고, 그러다 최소원은 그 어디서도 뭐냐면 이러한 외단에 의존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천성산 안에 들어가서 40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주 언저감에 들어가서 수도 고행 기도를 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내단의 방법이에요. 이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건 오미의 날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외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내단에 성공한 인물이 누굽니까? 환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 마늘과 쑥을 먹고, 결국 이것이 굴 속에서 자기 내적인 단련을 함으로써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환웅으로부터 쭉 우리 최저 화랑도도 마찬가지죠. 만약 화랑들이 식물성 음식을 먹고 거기서 환각에 빠져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결코 나라의 동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단의 이러한 이 전통이고요. 이건 그러니까 모든 고등 정도의 이 전통은 이 내단입니다. 공자, 예수, 부탁 할 것 없이 이러한 내단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적 전통이고, 그 다음에 외단하고 내단이 끝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외단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현실 도피 쪽이에요.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고요한 곳에 간다든지, 뭐 바닷가에 간다든지, 뭐 사람을 피해서 어디 홀로 지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현실 도피 쪽으로 자기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내단이라 하는 것은 깨달은 다음이나 전과 후에 반드시 현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광성자는 현실에 나오지는 못해요. 산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당구는 내단을 통해서, 자부 선생이 우리의 이제 내단의 전통이죠. 이러한 깨달은 다음에 반드시 현실의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장군이 돼요. 그 다음에 통치자가 돼요. 관료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으면서 현실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걸 원불교 같은 사사불 처처불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고 있는 데가 다 부처라고 하는 이거, 이런 이제 이 전통이 우리의 내단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건, 이것이 거슬러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부도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중에 보면 하라리가 이제 호모 데우스, 이제 앞으로는 뭐 호모 사피엔스의 다음에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신과 같이 될 거라 하는 신적 인간, 인간적 신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일견 어떤 그 외단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호모 데우스가 아니고요, 호모예요. 깨달은 다음에도 인간에게 되돌아가고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 인간 이상이 아니고 인간도 신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저를 호모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쓴 책 가운데 호모 데우스 너머 호모라고 하는 이 책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그 상당히 양이 큰데요. 이 내용 속에 이 부도지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전체 내용을 우리의 이 문명사와 우리 역사 또 과학의 이제 카오스 이론 같은 걸 적용시켜서 쓴 책이니까, 오늘 제가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은 이 책을 통하여서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